파일 뉴 자바 프로젝트 2022 그 다음에 0113 자 해주시고요. 오늘은 익셉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니시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자, 패키지 하나 만들어줄게요. com.min.edu 자, 만들어주시고요. 첫 번째 오른쪽 버튼 New 클래스 만들어주시고요. Exception이라고 하나 됩니다. Exception 메소드 뭐 이렇게 만듭시다. 좋습니다. 자, 만들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public 보이드라고 할까? 아니야. int calculation 자, 연산을 위한 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자, 여기다가 int 초기화해줄게요. int n은 0 그 다음에 return n 자, 됐고요. 자, 여기다가 자, 스캐너를 처리해볼게요. 스캔은 new 스캐너. 여러분들 지금 하실 때 카드게임 만들 때 예외 처리 엄청 많이 하실 겁니다. 아니면 시스템이 그냥 멈춰버립니다. 한 번에 일률적으로 동작되는 건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자, 됐고요. 여기서는 예외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냥 뉴한 거니까. 얘를 사용한 n은 n이 아니죠. 그냥 할게요. int num은 scan.next int 자, 이렇게 해서 하나를 처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이제까지 썼던 겁니다. 이렇게 썼었죠. 미천하게 썼습니다. 저희가 좀 기술력이 부족하야, 배움이 부족하야 그랬죠. 되셨나요? 자, 오른쪽 버튼 New 클래스 이번에는 Exception Main이라고 하죠. 자, 만들어줬고요. 자, 저거 객체 생성할게요. 자, exception 메소드 ex는 new exception 메소드 객체 생성했고요. ex.calculation 어제 보시니까 여기다 메시지 안 찍어주니까 동작 안 되는 줄 알고 자꾸만 돌리시더라. 여기다 메시지 하나 찍어줄게요. 실수. 네, 정수를 입력해주세요. 아, 깜짝 놀랐어. 몇몇 분들이 이거 안 찍어줬더니 선생님 작동이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숫자를 입력해야 되는데. 아시겠죠? 옆에 분들이 좀 도와주세요. 이런 것들은 쉽게 고치실 수 있으니까. 되셨나요? 자, 그러면 돌려볼게요. 자, 런 눌러주시면 정수를 입력해주셔서 이렇게 떴습니다. 그죠? 자, 1 입력해보세요. 잘 됐죠? 빨간불 끝났죠? 1 입력되고. 자, 갑니다. 돌릴게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해보세요. A. 그럼 어떻게 돼요? A가 입력이 받으면 11번째 줄에서 A라는 값을 next int로 변경할 수가 없죠. 정수가 아니니까. 그러면 이렇게 예외를 발생시켜줍니다. input mismatching exception. 들어온 값이 잘못됐습니다. illegal argument exception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input mismatching exception이 되면서 잘못되죠. 그럼 뭐예요? 시스템이 멈추죠.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찍어볼게요. 잘 보세요. 예외 처리가 뭔지. 자, 시소를 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할게요. 작동이 되어야 함. 됐죠? 그 다음에 다시 돌려주시고 A 넣으면 멈췄죠. 지금 얘 출력 안 됐죠? 이유가 뭐예요? 여기서 예외가 발생해서 딱 멈춰버리고 다음 진행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개발자의 가장 치명적인 널 포인트와 같이 치명적인 오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를 어떻게 하겠다? 예외 처리해서 알고 있어. 그냥 넘겨줘 라고 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가볼게요. 자, 여기에서 예외 처리할 범위를 선택하십시오. 이만큼. 저는 이만큼입니다. 연산이 발생될 것 같은 블럭 잡아주십시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소스 surround with try catch 되잖아요. 자, 눌러주세요. try catch 블럭 생겼죠.
되셨죠? 됐어요? 자, 여기다가 아까쯤에 예외 발생한 인풋 미스매치 익셉션을 여기다 붙여넣을게요. 임포트 해주셔야 되고요. java.util.input 미스매치 익셉션이니까, 그죠? 임포트 해주시고요. 됐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트라이 캐치만 잡아주고 익셉션 내가 여기서 처리해줘야 돼 라고 그것만 걸어줬죠. 그러면 여기에서 돌릴게요. 돌렸고요. 그 다음에 A 넣어볼게요. A 찍혔죠. 사용자가 예외 처리했으니까 시스템 멈춘 게 아니라 그냥 메시지를 찍어준 겁니다. 왜요? 프린트 스택 트레이스로 찍었으니까. 그럼 간단히 얘를 주석 처리해 주시고 시스로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이점 메시지만 찍을까요? get 메시지. 되셨나요? 자, 돌려볼게요. A 입력할게요. A. 됐죠? 이 get 메시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면 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으니까. 되었죠? 자, 이렇게 한번 할게요. 메시지 찍고 싶으면 이 점 우리가 좋아하는 투스트링 있죠? 모든 만인의 연인 투스트링.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돌려보시면 됐죠? 그냥 띵 찍히고 다음 동작 하게 되죠. 되셨나요? 이게 예외 처리입니다. 시스템이 멈추니까 사용자가 나 인지하고 있어, 그냥 시스템 돌려도 돼 라고 측정해 주는 걸 뭐라고요? 예외 처리라고 합니다. 예외 처리의 의미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대답을 잘못하세요. 예외 처리는 뭘 고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그냥 예외가 발생하면 그 메시지를 가지고 어떻게 처리할 건데 알고 있으니까 다음으로 넘겨줘, 이게 끝이라고요. 그냥 메시지 하나 찍어주는 겁니다. 그 대신 사용자가 인지하고 있느냐 인지하지 않고 있느냐 이 차이를 확인하는 걸 예외 처리라고 합니다. 되셨죠? 이번에는 멀티캐치 블럭을 먼저 해야 되겠잖아요. 파이널리부터 먼저 할게요. 자, 여기다가 파이널리를 이렇게 딱 잡아주시면 파이널리 블럭이 딱 만들어집니다. 그죠? 자, 여기다가 시스오로 이렇게 작동, 무조건 작동 이라고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실행을 딱 해보시면 잘 입력해도 작동이고요. 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예외 상황이 발생해도 작동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작동되는 걸 파이널리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가를 뭐 전제 조건을 가지고 뭐 닫아준다거나 아니면은 강제적으로 실행되어야 할 때 사용하는 애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그 다음에는 뭐 할 거냐? 파이널리는 뭐 보여드렸으니까 파이널리는 일단 이렇게 주석 처리를 좀 해놓을게요. 네, 저희가 소스 치는데 좀 부족해서, 부족한 게 아니라 좀 거슬려서. 자, 이번에는 저희가 멀티캐치 블럭이라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 얘를 주석 처리해 주시고요. 되셨죠? 자,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할게요. 아까 위에 값이 있었죠? n은 scan.next.int 나누기 scan.next.int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을 입력하겠죠. 그러니까 두 번을 입력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측되는 애는요, 여기다 시소도 하나 찍을게요. n. 자, 우리가 예측되는 애는 이렇게 될 겁니다. 잘 보세요. 성공을 했을 때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시키시고 1 나누기, 아이고 죄송합니다. 1 나누기 1. 그럼 어떻게 돼요? 1이 됩니다. 다시 돌리셔서 뭐 10 나누기 4를 하시면 2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산이 제대로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됐죠? 됐나요? 근데 아까쯤에 저희가 얘는 체크했습니다. 1 나누기 a. 그럼 어떻게 돼요? 캐치 블럭이 동작이 돼서 이렇게 예외가 처리되고 그냥 끝나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1 나누기 0. 지금 어리스메틱 익셉션이 발생하면서 시스템이 멈춰버린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즉 캐치 블럭에서 작성한 i만 뭐가 돼요? 예외 처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어떻게 사용해요? 이도저도 모르겠다. 그래서 그냥 익셉션으로 만드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럼 뭐요? 얘가 상위 객체니까 하위 객체들을 다 만들어내서 처리할 수 있겠죠. 예외 처리는 뉴가 돼서 날아갑니다.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되는지. 자, 그래서 실행을 시켜주시면 아까쯤에 있었던 거
1, 0을 넣어도 수학적 예외가 익셉션에 상위 계층 구조에서 다 처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가 되죠. 네. 그냥 익셉션으로 다 넣어도 될까요? 네, 넣어도 됩니다. 회사에서 익셉션으로 넣어요. 근데 왜 넣지 말라고 하는지면요, 예외는 명확한 예외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개발자가 다른 개발자가 수정을 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새로 작성을 할 때 그 예외가 명확하게 있는 게 코드에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배포하실 때 대부분 개발자가 익셉션을 넣는 이유는 에라 귀찮아서. 더 특이한 건 뭔지 아세요? 얘 상위도 있죠. 스로우블. 여기다 스로우블을 넣으시면 에러까지 다 처리되겠죠. 이렇게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쓰시는 개발자들도 꽤 많습니다. 알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가능하시면 예외 상황이 멀티캐치 블록이 그렇게 많지 않다면 가능하시면 상세 예외를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스로우블 하셔도 똑같은 결과를 갖고 올 수 있어요. 1, 0 얘도 처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1, 0 이렇게도 됩니다. 됐죠? 그래서 예외가 명확해지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이번에는 아까쯤에 있었던 멀티캐치 블록을 보여줄게요. 자, 위에가 스로우예요. 그럼 밑에는 뭐가 안 돼요? 익셉션이 안 되죠. 왜냐고요? 스로우블이 익셉션의 상위 계층 구조죠. 기억나시죠? 스로우블, 그 다음에 에러, 익셉션. 얘네는 같은 시빌링스였고요. 같은 계층이었고요. 그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위에다가 스로우블을 잡으면 익셉션보다 상위 계층이 때 모든 걸 다 잡아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unreachable 코드가 됩니다. 마우스 한번 올려볼게요. 짜잔. unreachable 코드. 와, 씨. 그죠? unreachable 코드. 네, 이렇게 뜨게 됩니다. 도착하지 않는 코드가 됩니다. 이게 멀티캐치의 블럭이고요. 만약 사용하고 싶다면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잘 보세요. 위에가 아까쯤에 있었던 인풋 미스매치 익셉션이었어요. 그럼 밑에다가는 익셉션이 가능하겠죠. 왜냐면 얘는 구체적이고 얘는 포괄적이니까. 그래서 사용이 가능하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쯤에 작성했는데 이렇게 작성하시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작성하시면 아까쯤에 수학적인 예외는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이거 죄송합니다. 수학적인 예외는 이렇게 잡지 못했습니다. 그죠? 멈춰버렸죠? 근데 익셉션을 처리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더 포괄적인 아이니까 무조건 처리가 될 거고요. 이렇게요. 그래서 마지막 거 찍혔죠? 아이고 숫자 됐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여기다가 구체적인 예외가 발생하는 것들을 넣어주게 됩니다. 어떻게? arithmetic exception을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메시지를 똑같이 찍어주죠. 찍어주고 두 번째 concatenation 해주고 두 번째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돌려주시면 첫 번째일 때는 이렇게 문자가 들어왔을 때, 두 번째는 이렇게 수학적 예외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해서 명확하게 어떠한 예외가 코드에서 발생할지를 적어주시는 게 개발자의 승부도. 너무 양아치스럽잖아. 그럼 차라리 오직수적지 그냥. 차라리 잘 오직수적지. 자, 이렇게 해서 처리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쯤에 얘를 익셉션으로 바꿔볼게요. 이번에 두 번째 하셨던 거를 익셉션으로 바꾸고, 이게 멀티캐치 블럭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도 작성이 가능하다고 했었죠. 오화절을 사용하시고 여기다가 익셉션을 넣으시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밑에 거를 지워주시면 망한다. 이렇게요. 왜냐고요? 얘가 다 처리할 거니까 굳이 얘가 필요 없죠. 그럼 얘가 뭐가 돼요? unreachable 코드가 되겠죠. 그죠? 얘는 그래서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얘를 만약에 지금 보시는 arithmetic exception을 바꾼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허용이 되죠. 이게 같은 시빌링스에 있는 애들끼리만 오화절 멀티캐치 블록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렇죠? 이게 세 번째였고요. 자, 그 다음에 되셨나요?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트라이 캐치도 있는데요. 저번에 했을 때 뭐가 있었냐면요, 스로우르라는 게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요거는 뭐 기초 중에 기초긴 한데 이제까지 했던 거를 잘 응용해 보시면 조금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면 예외 상황이 연산에서 예외 상황이 발생했다면, 자, 이렇게 됐습니다. 예외 상황에
예외 상황에 맞춰 메시지가 출력됐습니다. 그죠? 출력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기가 막히게 그 예외인지 어떻게 할까요? 그죠? 그리고 그 예외는 어떻게 호출이 될까요? 자, 생각 한번 해보실래요? 그죠?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예외를 막 던졌어. 근데 얘가 기가 막히게 수학적 예외인 것도 만들어주고 갑자기 넓고 있는 인셉션을 지가 찾아서 나한테 메시지를 던져주고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해줄까요? 컴파일러요? 아닙니다. 좀 더 구체적인 애가 있습니다. JVM이 해줍니다. JVM. 버추얼 해줍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호출이 된다는 건 여러분들이 메서드를 실행시켰다는 얘기죠. 맞나요? 메서드가 호출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맞아요. 클래스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클래스가 객체화돼 있어야 메서드가 호출이 된단 말이에요. 자, 인스턴스화죠. 그러니까 인스턴스를 하는 방법은 뭐예요? 뉴였죠. 그럼 누군가 뉴를 해서 버추얼 머신에 던져준다는 얘기가 되겠죠. 아시겠죠? 그거를 뭐라 그래요? 던지다 라고 해서 스로우라고 합니다. 그걸 만들어 줄게요. 지금은 똑같은 메서드인데 어떻게 만들겠다? 버추얼 머신에도 던져주는 우리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잘 보세요. 제가 여기를 주석 처리하고 되셨나요? 이렇게 만들게요. 뉴가 아니라 throw 던지겠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new 여기에서 저는 이렇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null point exception. 이야, 기가 막히죠? 예외는 input miss exception과 arithmetic exception이 발생할 건데 그죠? 생성되는 객체는 null point exception으로 던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나오는지 잘 보세요. 자, throw가 있습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돌려볼게요 한번. 자, 이렇게 놔두시고요. 돌릴게요. 자, 그 다음에 정수를 입력해주세요. 1. 그 다음에 저는 A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그럼 널 포인트 익셉션이 됩니다. 와, 그죠? 무슨 얘기예요? 예외가 발생하면 버추얼 머신이 알아서 그거에 맞는 해당하는 객체를 만들어서 VM을 시켜줍니다. 그럼 그게 쿨수로 지키게 돼요. 이해가시나요? 기가 막힌 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예요? 예외 코드만 잘 보시면, 그러니까 뭐예요? 로그만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수정할 수 있는 내용은 누가 다 해준다? JVM이 알아서 다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얘를 잘 안 읽어. 그냥 뻔뻔히 글씨인 줄 알아. 아닙니다.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코드에서.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저번부터 계속 문제가 발생하면 코드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프린트 스택 트레이스니까 이렇게 추적을 하시면 아, 여기서 예외가 발생했구나. 그럼 뭐가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얘가 예외니까 여기에서 뭔가 발생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추적을 해서 찾아내시는 게 개발자의 역할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이렇게 해볼까요? 여기는 익셉션으로 그냥 처리하고요. 익셉션으로 처리하고 그 다음에 얘를 new 하신 다음에 조금만 키울게요. new 뭘까? 어리스메틱 익셉션으로 할까요? 아니야. 인풋 미스 익셉션으로 합시다. 자, 던져주시고 됐죠? 자, 여기다가 스로우스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스로우스라고 하게 되면 스로우스는 좀 이따 할까? 스로우스는 좀 이따 할까? 그래요, 스로우스는 좀 이따 합시다.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하여튼 스로우와 스로우스는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자, 우리는 이와 같이 예외 처리를 했죠. 근데 예외 처리를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즉 얘가 처리하는 게 아니고 얘를 실행시킨 곳에서 처리하라 라고 해서 던져주는 걸 스로우스라고 합니다. 그럼 어디서 해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스로우스 처리했으면 여기에서 해야 되겠죠. 메인에서. 나를 실행시킨 곳에서 처리하라고 했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요, 예외를 같은 예외면은 같이 뭉쳐서 처리하는 게 되게 편하겠죠. 왜냐면 멀티캐치 블럭을 다 이렇게 하나씩 만들다 보면은 소스가 되게 지저분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예외라면 같이 이렇게 뭉쳐서 처리하면 그 예외밖에 발생하지 않을 거니까. 그 다음에 예외 코드도 명확하게 어디에요? 그 라인까지 다 나오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스로우스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죠. 그거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안 해. 자, 됐죠? 그래서 지금 보셨던 게 이게 다 뭐예요? 예외 처리 방식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되셨나요? 간단했었죠?
자,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요거 그대로 두시고요. 여기 안에를 주석 처리해주세요. 자, 여기다가 간단하게 만들고 싶은데요. 자꾸만 어려운 생각만 드네요. 잠시만요. 구디유틸 만들게요. 자, 오른쪽 버튼 유하신 다음에 패키지 뭘로 만들까? 컴.9.d 만들어주시고요. 자, 첫 번째 만들 건 뭐냐면요. 오른쪽 뉴 클래스고요. 잘 보세요. 여기는 뭐라고 할까? 자, non accept. 네, accept, exception. 저는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허용되지 않은 예외를 뭐가 발생시키면 얘를 찍어줄 거예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얘는 exception이 되어야 되냐면 특징을 부여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슈퍼 클래스를 exception으로 바꿉니다. 와우. 됐습니다. 잡았잡랑 얘요. 그럼 이제 뭐가 돼요? 얘는 exception 클래스가 됩니다. 쉽죠? 부모의 특징을 물론 그냥 코끼리인 이유는 부모가 코끼리니까, 우리가 사람인 이유는 사람이니까 부모님들이, 그죠? 자, 됐고요. 자, 그 다음 피니쉬를 만들어 보세요. 자, 그럼 얘가 끝입니다. 되셨죠? 이제 우리는 메시지만 보내주는 애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얘 메시지만 보내주면 되니까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첫 번째, 여기 눌러보세요. 그럼 새로운 이제 학습해야 될 게 또 나오죠? 뭐요? 시리얼 버전 UID입니다. 밑에 거도 위에 거도 상관없습니다. 전 밑에 거 사용합니다. 이유는 멋있어서요. 위에 거 사용하면 그냥 1 이렇게 찍힙니다. 1L 찍힙니다. 네. 자, 여기다가 생성자 오버로딩을 합니다. 그죠? 자, 갑니다. 소스 오버라이드 슬러시 임플리먼트를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호출할 수 있는 부모 거 다 보일 거고요. 혹시 부모가 앱스트랙트, 추상 메서드를 갖고 있거나 인터페이스로 돼 있다면 그게 다 뭐예요? 구현해야 될 애들이겠죠? 구현체가 보이게 되겠죠? 자, 누릅니다. 자, 그럼 뭐가 되게 많죠? 그죠? 자, 스로블 거는 필요 없고요. 오브젝트 거만 봅니다. 자, 스로블로 되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스로블만 있을 텐데. 됐죠? 스로블만 이렇게 있어요. 지금 여기서 갖고 있는 애가 뭘까요? 자, 잘 보세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get 메시지 이렇게 보이세요? 메시지들. 자, 얘네 지금 체크가 된다는 건 뭐예요? 다 오버로드가 가능한 이유가 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오버라이딩을 통해서 다시 내가 보여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죠? 저희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 메서드를 오버라이딩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메시지만 찍어주면 되잖아요. 그 메시지만 올려주면 됩니다. 그 메시지는 얘가 생성할 때 값을 넣어주는 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 겁니다. 잘 보세요. 생성자를 만들게요. 슈퍼 클래스. 그럼 생성자한테 메시지 보내주는 거 보이세요? 디폴트, 그 다음에 모시기 이렇게 떠있죠. 됐죠? 저희는 계층 구조 배웠으니까 최상위로 보낼 거냐 그냥 메시지만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만들 겁니다. 디폴트와 이렇게 예외 메시지 보내주는 애 하나, 디폴트 하나. 그죠? 왜 그냐고요? 디폴트는 우리가 예외 메시지를 고정시켜 놓을 거고요. 필요하면 예외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변경된 걸 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자, 되셨고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자, 제네레이트 눌러주시고요. 그럼 요렇게 두 개가 나올 겁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거죠? 되시고요. 자, 오른쪽 버튼 하신 다음에 뉴, 그 다음에 클래스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프로세스 테스트라고 할까요? 프로세스 테스트 이렇게. 자, 피니시 만들어 주시고요. 이번엔 스로우로 만들게요. 자, 여기다가 퍼블릭, 그 다음에 뭘로 할까? 인트로 할게요. 인트, 그 다음에 초이스라고 할까요?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할게요. int n을 받을까요? int n을 받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int 초기화 해주시고요. 항상 초기화는 해주셔야 됩니다. n이 똑같군요. int result라고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return result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할게요.
만약에 인트 n이 모듈러스 2가 1이라면 홀수죠. 홀수라면 우리 막 이렇게 메시지 시소를 찍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겠죠? 시소 하신 다음에 홀수입니다. 사용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찍어주는 게 일반적인 스타일이었죠, 그죠? 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거를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버튼 New 클래스, 그 다음에 프로세스 메인 체크해 주시고요. 자, 여기에서 아까쯤에 있었던 프로세스 테스트에 PT는 new 프로세스 테스트 해주시고요. PT 점 하신 다음에 아까쯤에 choice라는 애를 실행시켜서 3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되셨나요? 자, 이제 돌려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홀수입니다. 사용하지 마세요. 이렇게 떴죠. 맞죠? 자, 얘를 우리가 만들었던 no except exception을 통해서 예외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여기다가 시소가 아니라 조속 처리하시고. 왜요? 안 됐어?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할게요. 자, new 아까 처음 하셨던 거예요. throw로 던질 거고요. throw. 자, throw. 그 다음에 new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아까 치면 저희가 만든 none except 디폴트로 보내볼게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아까 치면 트라이 캐치가 이렇게 있었죠. 근데 얘는 트라이 캐치가 없죠. 그럼 뭐예요? 예외를 처리할 수가 없는 환경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다? 내가 안 하고, 그죠? 나를 실행시킨 곳으로 던져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스로우스밖에 처리할 수밖에 없죠. 아까 치면 두 개 다 있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던 거고, 그래서 다시 만들어 드릴 건데, 잘 보세요. 자, 메인을 올릴게요. 같이 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눌러보세요. 눌러보시면 이거 많이 보시는 거죠. 원래는 두 개 나왔었잖아요. 맨날 요거 add throws, 그 다음에 디클라레이션 이거랑 원래는 트라이 캐치 두 개 나왔었어요. 그죠? 크레이트 디클레이션 두 개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안 나오죠. 왜냐면 스로우가 있으면 스로우스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던집니다. 그러면 여기 5번째 줄에 저기 메서드에 아규먼트 넣는 곳 있죠. 저기 잘 보세요. 이렇게 선언이 됩니다. 어떻게? 내가 던지고자 하는 애한테 얘로. 그쵸? 근데 저희는 어떻게 테스트할 거니까 얘를 상위 객체로 던집니다. 야이콩. 됐죠? 그쵸? 상위 객체로 던졌습니다. 왜냐고요? 자식은 상관없죠. 부모가 갖고 있는 메서드를 그대로 뭐예요? 특성을 물려받았으니까 부모가 갖고 있는 거 얘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외 처리 말씀드린 것처럼 메시지밖에 안 찍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메서드를 땅 실행시키면 자식이 특성을 가진 자식이 알아서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처럼 런타임은 런타임끼리 실행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런타임과 상위 객체는 안 되는 겁니다. 호출이 될 때 생성된 객체가 자식의 객체. 우리가 배웠던 폴리모피즘의 첫 번째 단계. 부모의 이름으로 자식을 생성하기 때문이죠. 그 다음 이번에는 뭐예요? 부모의 이름으로 자식을 참조하는 거죠. 원래는 생성된 건 자식이지만 부모의 타입으로 어피스팅을 해서 보내주는 거죠. 그럼 호출이 시키면 어떻게 돼요? 원래 있었던 no except 20선이 실행이 되겠죠. 이게 일반적으로 계속 발생하는 애죠.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 트라이 캐치 떴죠? 눌러보세요. 이제 이야, 요거는 두 개 뜹니다. 하나는 add throw declaration이 던집니다. 뭐예요? throws를 declaration에 선언하다는 얘기거든요. 작성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할 거냐? 여기서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응? 여기서 이렇게 던지고 싶어. 에이씨, 나 끝까지 가볼래 그러면서 다 던져. 트라이 캐치 안 하고 처리 안 할래 그러면서 다 던져. 그럼 어떻게 될까? 아니요, 최종적으로 JVM이 알아서 처리합니다. 막 던지다 보면 갈 데가 없잖아. 최종은 어디야? 프로그램의 시작한 것은 JVM이야. 그래서 다 던지면 JVM이 알아서 처리합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안 좋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어떻게 한다? 트라이 캐치를 잡을게요. 이게 예외 처리가 되겠죠. 되셨나요? 자, 그러면 됐죠? 어떻게 된 거예요? 스로우로 던졌더니 스로우로 시작하는 것은 트라이 캐치로서 예외 처리 해줘야 된다. 아까 제가 보였던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뭐예요? 아까 치면 시소를 통해서 이렇게 찍었지만 이제 뭐예요? 예외 클래스를 가지고 뭐란 거예요?
유효값을 처리한 겁니다. 꽤 많이 사용합니다. 이렇게 회사에서. 자, 돌리시면 아이고 3 넣었어요. 3 넣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굉장히 멋있게 나오죠. 어떻게 나와요? 추적이 됩니다. 하하. 추적이 됩니다. 아까 전에 실수는 우리가 막 찾아갔어야 됐잖아요. 내가 막 이렇게 찾을 수 없잖아. 클래스가 100개인데 그걸 어떻게 찾냐. 이렇게 되면 추적이 가능한 애가 되죠. 프린트 스택 트레이스가 되니까.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시면 추적이 굉장히 편하다. 그죠? 근데 많이 발생되는 데만 사용하시고요. 시스와 얘는 좀 구분하셔서 사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외 처리가 좀 많이 발생하거나 문제점이 있는 애들은 예외 처리하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메시지 찍는 게 좋고요. 사실 값 확인하고 이럴 때는. 그래서 요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오케이, 좋아요. 되셨죠? 카드게임 때 쓰세요. 카드게임 때 써보세요. 다 아시겠죠? 예. 최대한 여러분들이 로직을 만드시려고 신경 쓰죠. 그러니까 로직은 별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품을 신나게 돌리면 언젠가 만들어져요. 예, 스위치 키면 이품은 폼은 다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대충 짱구 자굴리면 나오거든요. 근데 말씀드렸죠. 아키텍처하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게 기술, 최소한 접근 제한자라든지 스태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조합을 해서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연습이니까. 그죠? 자, 됐고요. 그래서 요거는 사용자 예외 처리입니다. 요거는 지금 말씀드리는 게 요 클래스는요. 적어드릴게요. 요거는 회사에서 안 쓸 수도 있어가지고요. 근데 좀 알고 설명하기는 얘가 좀 좋아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얘는 사용자 예외 처리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자, 일반 클래스의 이름은 어제 잠깐 말씀드렸죠. 한 번 더 합시다. 포조라고 합니다. Plain Old Java Object. 요게 나오면 사실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얘기도 같이 이름이 붙어야 되거든요. 네, 포조는 여러분들이 지금 자바 배우셨던 거 있죠. 여러분들이 아무런 규칙 없이 마음대로 치죠. 이걸 뭐라 그래? 포조라 그럽니다. 하지만 규칙이 있게 쳐야 된다는 게 있어요. 라이프 사이클을 따라간다고, 생명 주기를 따라간다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init, 초기화, 그 다음에 서비스, 연산, 그 다음에 디스트로이, 파괴. 메모리에서 할당을 제외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서비스가 이렇게 도게 돼요. init, 서비스, 디스트로이. 다음 기능이 들어오면 또 init, 서비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이걸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이 라이프 사이클이 따라간 애들은요, 라이프 사이클 개발이라고 하고요. 우리처럼 그냥 만들고 싶은 대로 막 만드는 이거는 포조 개발이라고 합니다. Plain Old Java Object. 옛날부터 만들었던 일반적인 자바 문법을 갖고 만들었던 오브젝트. 이걸 포조라고 합니다. 그 중에 포조 중에서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들이 사용하셨던 DTO입니다. 예, 마음대로 멤버 필드 만들고 겟더셋도 마음대로 만들고 막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 하지만 나중에 서블렛이나 웹을 들어가게 되면 규칙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 그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는 일반 포조 클래스를 특정한 부모, 지금은 예외죠. 예외 처리 부모죠. 그게 뭐였어요? exception이죠. java.lang.exception. 이렇게 하시면요, 특정한 부모를 extend하며 특징을 일반 클래스에서 부모의 특징을 물려받는 객체가 된다. 즉 아래의 none, except, exception은 이름 때문에, 클래스 명 때문에 예외를 처리할 수 있는 클래스가 되는 것이 아닌 extend 런타임과 exception이 되겠죠? exception을 extend하였기 때문에 예외가 처리할 수 있는 클래스가 된다. 여기서 예외 처리는 자신이 처리하는 트라이 캐치 혹은 실행시키는 곳에서 처리하는 스로우 로 구분된다. 즉 뭐냐면요, 얘가 처리하는 게 아니고 얘네는 뭐예요? 예외 처리를 하는 대상의 클래스가 되는 겁니다.
예외 처리 방식은 트라이 캐치나 스로우고 그 스로우 중에 객체가 만들어진 객체를 얘로 처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JVM이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여기까지 되셨으면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처리했었죠. 수업에서 여기 했었죠. 여기 이렇게. 그죠? 사용자 예외 처리를 만들면 이게 가능해지겠죠. 여기다가 메시지를 보냅니다. 홀수를 사용하지 마세요. 됐죠? 그 다음에 돌려보시면 바뀌었죠. 되셨죠? 추적도 가능한데 메시지도 내가 찍을 수 있어요. 괜찮죠? 그죠? 이게 이네리턴스를 배우고 나면은 굉장히 좋은 것들이 이런 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자, 좋고요. 재밌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네리턴스와 특징이란 얘기를 계속해서 했고요. 자, 이번에는 다른 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요. 자, 오른쪽 버튼 뉴 클래스를 만들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스캐너 인풋 밸류라고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니시를 만들어 주시고요. 자, 여기에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 예외 처리는 시스템을 멈춤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요게 의미고요.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되었죠?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숫자를 입력받고 싶어요. 숫자를 입력받는데 뭐예요? 문자가 들어오면 문자를 입력하면 넥스트 스캔에 넥스트 인트에 의해서 인풋 미스 매칭 치 익셉션 발생합니다. 그죠? 그래서 예외 처리를 통해 원하는 정확한 정수를 입력받을 때까지 처리하고 싶습니다. 그럼 뭐요? 예외 처리도 해야 되는데 뭐요? 값도 제대로 받아야 되고 종료 조건도 애매하죠. 그럼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뭐요? break, while, try, catch. 이걸 통해서 어떻게 돼요? 원하는 정수값을 입력받을 때까지 계속 시스템을 돌려줍니다. 그죠? 뭐요?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예외 처리가 되면 다음 시스템으로 넘어가 버리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를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 겁니다. 됐죠? 왜냐면 예외 처리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시스로 가지고 처리가 안 되죠. 시스템이 멈춰버리니까. 그걸 해주는 게 예외 처리. 그 다음에 얘가 정확한 값을 받을 때까지 처리해주는 게 while. 그 다음에 그 정확한 값이 들어왔을 때 종료해주는 게 break. 이걸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값을 입력받을 때까지 처리할 겁니다. 여기다가 3학년 산자를 넣으셔도 되고 아까쯤에 있었던 유효성을 예외 처리하는 데 넣으셔도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시스템을 좀 입력 바늘을 예쁘게 정확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정수만을 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려가시고 자, 여기다 public static.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만들까? int 바나 타입 int 하고 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input 아니다. input 넘버 정수 인티저 이렇게 만들도록 하죠. 자, 만들어 주시고요. int num은 0 초기화. 그 다음에 return num. 예전에는 예외 처리만 했잖아요. 그럼 예외 처리가 딱 끝나면서 값을 입력 못 받아서 초기 값이 num만 넘어갔습니다. 0인 값이 넘어가요. 근데 우리 0인 값은 사실은 필요 없거든요. 입력 받았다면 0도 필요한데 예외 처리돼서 나아가는 디폴트 0은 필요 없습니다. 그걸 제어할 수가 있겠죠. 자, 갑니다. 자, 스캐너는 new 스캐너.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in.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받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실수로 정수를 입력해 주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num에다가 입력을 해줄게요. num에다가 scan.next in을 딱 해줄 겁니다. 됐죠? 이름 우리가 알고 있어서 저번에 만들었던 겁니다. 이게 너무 짜증나서 우리 뭘로 만든 거예요? 저번에는 넥스트로 만들어서 문자로 받아서 우리가 사용하는 곳에서 캐스팅하고 판단하고 다 해주죠.
멍청한 짓을 이제 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그때 미천하야 문자열을 받아서 우리가 수동으로 숫자가 있니? 정규 표현식으로 뭐 값이 이거 다 확인해서 아니면 다시 이렇게 실행시키는 방법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필요 없이 모듈화 시킨 거죠. 입력만 제대로 받는 애, 수행만 제대로 하는 애 이렇게 나누셔야 됩니다. 첫 번째 목적은 여러분들이 지금 카드 게임을 하실 때는 명확하게 자기가 해야 될 역할과 자기 클래스를 잘 나누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내가 막 하다가 제 클래스가 필요해? 네, 그런 클래스를 잘못 나눈 겁니다. 내 것만이 동작이 돼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되셨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느 리처블 코드가 되겠죠, 얘가? 왜냐고? 도착하지 않죠. YAML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입력받을 때 종료를 잡아주시면 되겠죠. 여기다가 브레이크. 됐습니다. 아, 이제 좀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가 되었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사용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이제? 자, 메인에서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프로세스 메인에서 아까쯤에 있었던 여기에 스태틱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스캐너 input value 점 하신 다음에 input integer 라고 만들어 주시고 저희가 필요한 값 int n을 반환 타입으로 받아주시고 여기다 넣어주도록 하죠. n. 이야, 됐습니다. 완벽합니다. 되셨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돌려볼게요. 딱 돌려주시면 이렇게 정수를 입력해 주시라고 하는 시스템이 하나 딱 뜰 거고요. 됐죠? 근데 저는 키보드가 미끄러져서 A를 넣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아까쯤에 그냥 넘어가서 실행이 됐잖아요. 짠! 정수를 입력해 주세요. 되셨죠? 숫자를 제대로 입력하지 않으면 계속 뜨게 될 겁니다. 이러다가 제대로 입력이 되면 다음 프로세스로 넘어가겠죠. 이건 우리가 만든 예외.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예외 처리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실수로 맨 마지막 줄에 어플리케이션 완료 만들어 주시고 얘가 찍히면 제대로 된 거잖아요. 그죠? 돌려주시고 에이 아유 안 돼요. 느낌표 안 돼요. 정규 표현식으로 만들면 훨씬 더 쉽겠죠. 그죠? 자, 됐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제대로 된 값 10 찍어볼게요. 11 찍어야 되겠죠. 홀수니까. 됐죠? 어플리케이션 완료. 이야, 이제 좀 시스템 같죠? 요거를 사실은 처음에 자르 파일로 만들어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때 좀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실 스태틱의 정규화 표현식은 다 스태틱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인터페이스. 걔를 받아서 만드시면 선택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애는 뭐 숫자만 받는 애, 날짜만 받는 애 이렇게 해서 쭉 만드실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만드시면 쉽게 처리가 될 것 같네요. 자, 요게 스캐너 되시겠습니다. 여기까지.